안녕하세요. 백수살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월세? 아니면 전세? 혹은 월세가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도 독립하지 못하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백수여도 대학생이어도 연금리 1%대로 서울에서 투룸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고요.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2개나 있고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집은 약 15평형 정도 되는 크기이고 거실, 침실,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살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80만 원? 그래도 투룸이고 역세권이니까 90만 원 정도 하려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 단돈 한 달 9만 원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출을 받았지만 저는 연이자 1.2%라는 파격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과연 대학생이자 백수인 제가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나온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을 알려드리면 일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부부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고요. 또한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만 19세부터 34세 중에서 연봉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모아둔 자산이 별로 없다면 모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백수나 대학생들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출 금액은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라면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단독 세대주라면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두 번째, 전세 금액에서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만 23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 23살인 제가 전세 금액 2억인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을 따져봐야겠죠? 첫 번째 조건을 따지면 만 25세 미만인 만 23세이기 때문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세금이 2억이기 때문에 2억의 80%인 1억 6천만 원까지 최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과 1억 6천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억 5천만 원까지 저는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출 금리.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허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연 1.5%, 4천만 원 이하라면 1.8%, 6천만 원 이하라면 2.1%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우대가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연 1%가 차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도 연 1% 차감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 0.2%가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바로 추가 우대 금리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 우대와 중복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두 번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세 번째, 다자녀 가구 연 0.7%. 두 자녀 가구 연 0.5%. 한 자녀 가구 연 0.3%. 네 번째, 청년 가구 0.3%.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최대 연 1%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든 우대 금리를 적용을 했는데 연 1% 미만인 0.땡땡%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 경우에는 연 1%로 적용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1억을 빌렸고 연 1% 금리가 적용이 된다면 저는 1년에 10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약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출 이용 기간. 이 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 4회를 추가로 연장해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한 대출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년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아주 숨겨진 꿀대출이에요. 대출 구분.
제가 사실 이 내용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한번 정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 하나가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문의를 했는데 저는 무직자라서 최대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해요. 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허그 전세 대출이 아니라 다른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은행원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무직자이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 대출이 불가하다, 혹은 무직자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 라는 말을 한 5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냥 다른 은행을 가시거나 다른 상담원 분께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다른 은행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적다라는 말은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이 아닌 HF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겁니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허그 대출은 목적물, 즉 제가 살 전셋집에 따라서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반면에 HF 대출은 목적물이 아니고 대출을 신청하는 저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없거나 집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내가 무직이어도 대출이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허그 버팀목 대출은 다세대 대출에 대해 대출 승인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에는 승인을 많이 안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다가구 주택의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버팀목 대출에 성공을 했어요. 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지만 허그 버팀목 대출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 다가구 주택으로 이 허그 대출을 하신다면 임대차 계약 현황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현황이란 그 다가구 주택에 과연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현황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부부께서 위층을 모두 사용하시고 제 밑에 층에는 한 분이 월세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인 거예요. 임차인이 총 2명인데 전세 1명, 월세 1명 이렇게인 거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대출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고 허그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꼭 그 집에 세입자가 많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 세입자가 많다면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은행, 어디 지점에서 대출을 하셨나요? 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절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 전셋집이 위치한 지역 내에 있는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대출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심지어 제가 허그 대출 받을 때 상담해 주셨던 은행원 분께서 올해 지점을 변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는진 저도 모르고요. 따라서 어떤 은행, 어디 지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은행들은 정말 모두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가서 허그 버팀목 전세 안심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상담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는 대출을 무직자분께는 안 해드린다 라고 하신다면 바로 나오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러면 전세로 이사 가실 집에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셨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러면은 아마 성공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지, 나의 소득이나 나의 직업에 대해서 먼저 묻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 군데를 무조건 다니셔야 합니다. 백수살이의 대출 과정. 그러면 이제 제가 대출을 받았던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은행과 제가 살 전셋집을 동시에 찾아보았습니다. 허그 버팀목 전세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계약금을 넣어야 신청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는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서 퇴근하고 6시 이후에는 계속 집을 보러 다녔어요. 여러 부동산에 허그 대출 가능한 융자 없는 집으로 조건을 말하면서 제가 살 집을 여러 곳 후보로 구했고요. 그리고 반반차나 반차를 사용해서 은행을 찾으러 다녔어요. 한 5번 정도 실패를 하고 나니까 딱 허그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 잘 아는 은행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제가 후보로 뒀던 집들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만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결정을 했고 본 계약 후에 은행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허그 버팀목 대출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이삿날로부터 한 달 전에 신청을 했고요. 잔금 치르는 날인 이삿날 당일 오전 9시 30분쯤에 집주인분 계좌로 1억 원이 바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필요 서류는 각 은행마다 아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부동산 전세 계약서. 두 번째,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 세 번째, 임대차 계약 현황 확인서. 네 번째, 일반 건축물 대장. 다섯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여섯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서. 일곱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여덟 번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9번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10번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1번째, 공제증서. 12번째, 공인중개사 등록증. 13번째, 전세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저는 이렇게 총 13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신청을 하고 한 달 동안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날라오는 우편물들은 모두 은행에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통지를 한다라는 그런 증명서밖에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한 달 동안은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안 된다고 연락이 올까 봐요. 근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한 달 뒤에 그냥 바로 집주인분 계좌로 들어갔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허그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21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매달마다 최소 50만 원씩은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모든 자취생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자취라는 게 월세만 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건물 관리비도 내야 하고요. 가스비, 수도세, 공용전기, 정화조비 등등 정말 공과금을 내다 보면 숨만 쉬어도 매달 70만 원씩은 나갑니다. 근데 솔직히 큰 집에 살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제가 살았던 곳들은 거의 6평 정도 되는 정말 좁은 곳들이었거든요. 5, 6평 정도 되는 집을 한 달에 최소 70만 원씩 내고 산다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웠고 집에 있기가 정말 싫었어요. 1년에 840만 원씩 내고 살 집인가 이게? 라는 현타가 종종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알아보고 발품을 팔면서 한 달 이자 9만 원으로 서울 한복판 15평형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1년 동안 드는 비용이 84만 원이에요. 딱 10%네요. 월세 때랑 비교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했던 백수 대학생인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도 아직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